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이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장단기 금리차와 나스닥 시장을 본다고 거의 새벽 3시쯤에 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현재로선 2.59% 마이너스이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 거의 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정도입니다. 나스닥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상승을 가다가 거의 하락에서 오늘 마감이 되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9%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시장이 변곡 장세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밌는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한 번씩 자기가 목표로 하시는 혹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시장을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언제나처럼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와 한국 코스피 200, 그리고 WTI, 비트코인, 나스닥 순으로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사파가 거의 조정이 완료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RSI와 스토캐스틱이 아직 상승을 다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1파, 2파, 3파, 그리고 지금 4파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4파가 이렇게 진행이 끝났을 수도 있고요. 현재 파동으로 봤을 때는 4파가 거의 완료가 되었거나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여기서 4파가 완료된 이후에 5파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퍼가 진행된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략 오파가 0.7이겠네요. 금리차가 0.72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파가 완료가 된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이게 파동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동이 완료가 된 이후에 상승을 하면 제가 파동뷰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혹은 여섯 달, 다음 달까지 돼서 6개월 정도가 연장이 돼서 기존 말씀드렸던 2023년 3월에서 2023년 8월에서 9월 정도까지도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4파가 완료가 된 시점 이후에 언제든지 3파 연장의 고점이라든지 5파가 끝나가는 어느 시점이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카드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시청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다음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파동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한 번에 더 기회가 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4번의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제 방송한 이후에 시황 중에 4번째 매수가 완료되었고요. 어제 재밌었던 것은 동시호가 시간대에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었죠. 동시효과 제도가 사실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4차례 매수를 해서 지금 15%씩 4번 해서 60%를 매수를 했고요. 금일 기준으로 보면 0.05% 플러스인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될지, 청산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까지도 사실 파동의 향방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상한 파동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비를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코스피 200 퓨처 인버스 인덱스입니다. 선물의 인버스 반대 방향으로 현재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인덱스인데요. 파동 형태를 그려보고 보조 지표들을 보니까 상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처를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이고 있다. 인버스가 상승한단 말은 현재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코스피 200은 하락은 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인버스의 보조지표들이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제가 더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가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명 공포 지수인데요.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경우에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일종의 지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인버스랑 거의 비슷한데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권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려고 진행 중이고요. RSI도 다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한다고 반드시 지수가 급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수치가 있는데요. 20.51, 16.45, 12.88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3개월에 걸쳐서죠. 10월 달부터 12월 현재까지 거의 3개월에 걸쳐서 16.45라는 구간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한 번 더 지지가 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변동성 지표가 상승한다면 하락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파동 형태를 그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답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승 5파 이후에 큰 하락 파동을 3파로 만들고 있고 그 이후에 재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좀 다른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코스피 200의 하락이 좀 더 우세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까지 내마녀의 날 이후에 금일 같으면 주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코스피 200이 어떤 향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RSI와 스토캐스틱 이 둘 다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과매도권에서 상승하고 있다. 과매도권에서 상승하고 있다. 급격한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퓨처 인버스 변동성 지수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의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까지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보면서 아시아장도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보실 지표는 WTI입니다. WTI 역시 생각했던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파 하락 이후에 여기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파동이 조정 파동으로 만료가 되려고 하면 3파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3파로 다시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5파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 파동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는 형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보조지표들도 그런 식으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조금 더 상승한다기보다는 여기서 하락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재상승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두 번째 상승 추세대를 한번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해서 첫 번째 상승 추세대까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RSI와 스토캐스틱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 상단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승 추세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 5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항선에 한번 부딪히고 내려오는 것이라 그리고 하락 추세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하락 가격대는 61불에서 66불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다른 옵션은 3파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5파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 될 것인데 이 파동이 연장 파동으로 갈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RSI는 방향성을 좀 바꿨고요. 스토캐스틱은 아직 과매도권을 진입하지 않아서 RSI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스토캐스틱도 같이 돌려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옵션에 따라서 이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서 충분히 유지될 수 있고요. 특히 RSI 같은 경우는 여기 과매도권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상단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것이고, 말씀드렸던 84.88과 107.65까지도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것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도 어제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파동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4%, 대략 5%까지 빠졌다가 재반등을 해서 금일 현재 기준으로는 0.59까지 상승을 만들어냈네요. 하지만 상승 파동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1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하락 1파, 반등 이후에 크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이 파동이 3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3파라고 하기에는 3파의 파동 구조가 조금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파동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3파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파동 해석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왔고 여기서 3파, 그래서 5, 3, 5파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 5파가 원했던 모양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파동 해석을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파동 카운트 해석을 정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전히 하락 진행 중 단순한 반등이다. 아래 꼬리들이 매수세를 의미하긴 하지만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리고 RSI와 스토캐스틱이 아직까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RSI와 스토캐스틱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즉 생각보다 이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수를 하긴 했지만 매수세가 크게 달라붙지 않아서 이 RSI와 스토캐스틱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와 있지 않다. 그래서 하락 와중에 반등에 지금은 불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파동 형태가 좀 독특한데요. 현재로서는 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형태로 봤을 때는 3파, 그리고 다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다. 3파 이후에 다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너무 크게 상승했고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에 이미 진입을 했고 RSI는 그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엇갈린 반응인데요. RSI는 하락, 스토캐스틱은 여전히 상승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이 두 개 지표가 이렇게 엇갈릴 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도 지금 기존에 있던 이런 저항 구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신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상승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3파 이후에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그러면 전체적인 파동뷰를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여전히 한국 시장은 약하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본적 분석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